네, 안녕하십니까.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교시에도 역시 2교시에 이어서 심리검사에 의해 기준 점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과 점수 해석에 있어서 원점수만으로는 그 어떤 상대적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서열 척도만 서열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 점수로 표준 점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내 기준은 종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집단 내 기준은 개인의 원점수를 기준 집단의 수행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점수가 서열 척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집단 내 기준 점수들은 심리 측정상 등간 척도의 성질을 가지고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단 내 기준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100분의 점수입니다. 100분의 점수는 한 기준 집단에 있어서 그 주어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점수가 77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77%가 그 점수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검사를 본 사람들의 77%보다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00분의 점수는 그 집단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주므로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열 척도이므로 이런 가감 승제의 연산을 할 수 없고 검사 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 점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100분의 점수는 그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는데 적합한 점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이 표준 점수인데요. 이 표준 점수는 그 원점수를 그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 단위로 전환한 점수인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간격으로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므로 어떤 기준점과 등간성이 있으며 어떤 상대적인 의치도 짐작할 수가 있고 어디에 의치했는지 검사 결과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난 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Z 점수하고 T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식은 기억을 해둬야 어떤 정규 분포를 이해한다든지 어떤 계산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Z 점수는 원점수를 평균 0으로 놓고 표준 편차 1로 전환한 점수인데 이걸 다시 공식으로 만들면 Z는 원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수는 등간 척도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소수점과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상에서의 분포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까지 나타납니다. 자, T점수는 이러한 Z점수의 어떤 소수점과 음수로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Z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분포로 전환시킨 표준점수인 것이죠. 자, Z점수에서 나타나는 음수와 소수점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 이 원점의 분포가 정규 분포면 T점수는 대략 20에서 80점까지 분포로 그 분포의 범위는 60이 됩니다. 요 Z가 마이너스 3에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 그 20이 되겠고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은 그 80이 되죠.
그래서 t 어떤 분포의 범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의 종류는 표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등급은 그 스테9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스탠더드 9의 약자입니다. 9개의 표준. 이 방법은 원점수를 1에서 9까지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고, 자, 원점수를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에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백분율에 맞추어 표준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등급제 표준 등급을 응용한 대표적인 예이죠. 이 내신 등급이 사람 참 힘들게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를 다 겪어왔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런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결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준 등급입니다. 자, 이와 같이 9가지 등급을 통해서 백분율, 자, 4% 안에 있는 사람이 1등급, 또 9등급도 4%, 그 다음에 2등급과 8% 하위 상위 7%, 3등급과 7등급은 하위 상위 12%, 그리고 4등급, 6등급은 상위 17%, 하위 17%가 되고 5등급은 20% 내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백분위가 아닙니다. 백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계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검사 결과 100점이 나왔다. 자, 전체 집단의 평균은 80이며 표준 편차가 20일 때 표준 점수 t를 구하라. 자, 한번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나오나요? 일단 Z는 100 나누기 80, 100 마이너스 80에 20으로 나누면 Z는 그 1이 되겠죠. 1이. 그러면 T는 50 플러스 10Z니까 Z가 1이니까 6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는 98점, 수리는 96점을 받았다. 언어의 평균은 85점이고 수리의 평균은 75점이었다. 표준 편차는 20이다.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적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한번 1분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했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언어에 대한 T점수는 98, 원점이 98이니까 그 다음에 평균이 85점. 이걸 13인데 나누기 표준편차 20, 0.65입니다. 그리고 수리점수는 Z점수를 구하면 96 빼기 75점을 나누기 20으로 하면 1.05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T는 그 50 플러스 10Z에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자, 그 언어가 0.65니까 그 10 곱하기 0.65 계산하면은 6.5 플러스 50, 자 56.5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걸 그리고 그 수리 점수는 그 Z 점수가 1.5니까 10 곱하기 1.05 플러스 50, 그럼 60.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점수는 언어가 잘 맞았지만은 수리 점수보다 잘 맞았지만 상대적으로는 수리가 더 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우리가 이 정규분포상을 살펴보면은 지금에 배운 우리가 Z 점수를 살펴봅시다. 이게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죠. 그리고 각 일식 표준 일식 이렇게 그 거리를 벌렸죠. 표준 편차가 이렇게 1, 평균 0, 표준 편차 1. 이게 대칭 0이죠. 그리고 외도도 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규분포입니다. 자, Z점수를 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3과 3이죠. 요까지가 이제는 Z점수의 범위가 되고, 그 Z점수의 범위는 첫 번째 범위는 요 범위 68.26.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요 범위 요거는 이거 그 대략 우리가 더하면은 몇이 될까요? 그 34.13하고 13.59를 더하면 47.72가 나오는데 이걸 양면이 둘이면 거의 95.44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요까지 하면은 요 전체의 2배니까 99.7%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3의 범위죠. 3의 범위.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있다. 이거의 이제는 T점수는 20에서 80인 것이죠. T의 50 플러스 10Z에 요 공식을 그대로 넣으면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스탠더드 9, 스테 9은 이렇게 9등급을 통해서 100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도가 이렇게 됐다, 좌측으로 치워졌다 그러면은 0보다 작은 것이고, 오른쪽으로 치워졌다 그러면은 0보다 높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값이 10인치 그리고 중앙값과 1차는 정상분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적 대칭적 종모양 형태로 지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첨도가 아니고 이제 외도가 0이고 평균도 0, 표준편차 1이 아까 얘기한 그 정규분포 상인 걸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외도라는 것은 전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죠.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그리고 0보다 크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죠. 첨도는
그 x좌표는 같고 정점의 y좌표가 얼마나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삐쭉하냐 완만하냐 이걸 좀 그려주는 것이죠. 자, 평균값 0에서 전체 도수의 34% 속해 있는 점수는 1이죠. z는 또 44% 속해 있는 점수는 2고, 그래서 우리가 1과 1 사이 점수 아까 68.3% 정도, 마이너스와 2 사이 점수는 95.4%, 마이너스 3과 3 사이 점수는 99.7%. 그래서 이렇게 z 점수 마이너스 1과 1로 주어질 경우도 있지만 그냥 68.3%에 이렇게 주어지면 z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다. 그러면은 100 플러스 15z가 되겠죠. 거기에 68%에 속하게 된 점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봤을 때 85와 115입니다. 100 플러스 15z를 공식에 넣어서 그 z를 마이너스 1과 1로 들어가면 이렇게 됐죠. 이때 마이너스 1과 1 점수를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68%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원점수의 척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명척도 네 가지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명명척도와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명명척도는 그냥 이름만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나타내죠. 뭐 산술적 계산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개똥이 뭐 철수, 명이 우리 사람의 이름도 전부 명명척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빨강, 노랑 뭐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또 서열척도는 순위 관계에 대한 정보로 포함하고 있는 척도죠. 순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서열은 있지만 서열 사이에 어떤 양적 간격 일정하지 않을 수 있죠. 뭐 1번하고 2번이 1번, 2번, 3번은 키 순서를 했는데 1번과 2번의 차이는 3이지만 2번과 3번은 뭐 1일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 순서, 생일순, 성적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응용한 뭐 설문지는 기하의 최종 학년은 무엇입니까?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자, 박사 이하는 학사 이하를 포함하고, 학사 이하는 고졸 이하를 포함하고, 고졸 이하는 중졸 이하를 포함하고, 중졸 이하는 초졸 이하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등간 척도는 그 간격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온도를 얘기해야죠. 온도는 절대 0이 없죠. 마이너스 막 10도, 20도, 막 30도, 100도, 1000도도 갈 수가 있어요. 또 플러스로도 한동안 올라갈 수 있죠. 어디가 제일 아래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간격만 표시되는 거예요. 4도와 6도의 차이는 8도와 10도 차이와 같다. 2도 차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비율 척도는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로서 절대 0점의 속성이 추가된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의 해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면, 자, 나무의 길이다. 이거는 절대 0이 있죠. 그래서 이건 비율 척도구나, 배수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개의 나무의 길이를 측정한 후에 가장 작은 나무 길이가 50cm이고 가장 큰 나무의 길이가 100cm이다.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가장 큰 나무의 길이는 가장 작은 나무의 길이의 2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이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길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50cm는 그만큼의 존재가 지각 내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거를 비율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10명의 아이들의 수학 점수를 측정한 후에 가장 낮은 점수가 20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100점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5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건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수가 있고 한도 끝도 없이 능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잠재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인간이 가장 잠재 능력을 많이 쓰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 5%,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도 7% 이 정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라고 할 수가 없다. 단 이 수학 점수의 0점은 수학 능력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00이라는 것은 수학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등간척도다. 다만 그 60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율척도에서는 나무 길이의 50cm는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나무 길이이며 누구든지 50cm를 가름할 수 있지만 이 수학점수 20점은 100점 기준점에서는 낮지만 직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기준 해석의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은 우리가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아니죠. 영구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 상대적인 평가가 과거 옛날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표본수라든지 특정 연령대의 표본수가 너무 작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제작 과정은 이 검사 요강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를 검토해서 기준 집단이 충분히 다양한 변이들을 잘 고려해서 구성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기준을 제작한 시기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에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이는 현재의 사람들을 오랜 과거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80년대 제 키가 162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어떤 키의 기준 점수는 뭐 164cm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지금에 와서는 평균이 뭐 170이 넘죠. 그러면 지금 저는 작은 편이죠. 그래서 이걸 최신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표주배 크기가 충분한지 여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뢰도의 개념을 잠깐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 신뢰도는 우리가 그 어떤 문항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자, 뭐 올해 검사를 하고 내년에 검사를 했는데 뭐 완전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 안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측정치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측정의 이제 안정성이라 하는 거, 이것은 전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서 검사 재검도 신뢰도를 의미를 하기도 하죠. 주로 이제는 지능검사 같은 거 잘 안 변하죠. 안정적이죠. 성격도 그렇고요. 성격 유형 검사, 성격 오인 이것도 성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측정의 일관성이죠. 이거는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자주 변하는 속성에 대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자, 채점자 간의 일관성이다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전 채점하는 사람들이 측정자 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으면 차이가 많이 나면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클론바우 알파 계수, 측정 문항 간 일관성을 나타내죠. 이러한 클론바우 알파 계수가 문항들 간의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얘 목이 자, 우리가 한번 신뢰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에 대해 틀린 것,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여기서 우리는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응답자 수가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올라가진 않고 나중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고정화된 일관성 똑같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는 가장 높은 거는 가장 낮은 것은 마이너스 1, 가장 높은 것은 플러스 1 범위입니다. 신뢰도 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한 변인의 별량이 나머지 다른 변인의 별량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능검사와 학교 성적과의 상관이 0.3이다. 높을까 낮은가? 별로 높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능검사가 성적에 미치는 별량은 몇 프로인가 라는 거죠. 지능검사에 설명되는가. 그러면은 0.03 상관계수에다 곱하기 제곱을 하면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좀 더 밝은 목소리, 잡음이 없는 그런 음성으로 녹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